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대공황, 이길 수 있는 자산 세 가지, 사진에 있는 마이크 맥글론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다음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나스닥 차트네요. 미국의 그 기술주 중심의 그 나스닥이죠. 2023년 1분기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나스닥이 생각보다 지금 강력한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나스닥 상승률이 그 1분기죠.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혹자는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경제를 선행하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고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은행 위기 이거 뭐 잠잠해졌다, 진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 맥클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죠. 이게 답답하다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 유일한 해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야만 은행들이 살 길이 영업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이렇게 신용을 그 대출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유동성의 길이 막혔던 돈맥 경화가 풀리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얼마든지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자, 실제 1929년에서 30년 그 이제 대공황 그 상황이죠.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큰 반등이 실제로 5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는 역사가 말해준다. 이제 거의 장기 침체가 한 10년, 20년 이상 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은 2000년 그리고 2007, 8년도 2000년은 그 아시죠? 닷컴 버블입니다. 자, 2007, 8년은 그 부동산 큰 거품이 있었던 시기와 매우 유사한데, 자, 2000년도에 그때의 그 주식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뭐 대략 14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매우 뭐 노멀한 일이다.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우리는 심각한 뱅크런이 발생했죠. 근데 연준은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당신이 우려하는 디플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맥글론이 얘기하죠. 대표적인 그 지표들, 그 난방, 그리고 전기, 비료,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다음 차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천연가스 그 가격 그 시세인데요. 자, 작년에 무려 10달러까지 갔던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은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가 무슨 코인처럼 마이너스 80%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만 떨어진 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료 역시 전 세계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부동산, 주식시장 등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뭐 21년도까지 급등을 했었죠. 이거를 뭐 부의 착시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뭐 웰스 이펙트는 뭐냐? 내가 뭐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좀 부자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겠죠. 자, 연준은 그들 목표를 이런 부의 착시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고 이것은 침체할 때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을 보입니다. 이 지금 검정색 라인 밑으로 갔다면 사실상 100%이 지금 그 음영 그 세로로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밑으로 가면 무조건 음영이 이렇게 쳐지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 가면 바로 이제 음영이죠. 마이너스 닿기만 하면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냐? 82년 이후로 가장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되면 은행이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돈이 말라서 결국에 좀 신용 경색이 오고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쓰러질 수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세 가지 자산 가격은 이 경기 침체에도 오히려 오를 수가 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금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량 채권, 특히 이제 미 국채를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좋아하는 비트코인도 얘기를 합니다. 자, 디플레,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선행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부동산 건설이 줄어들고 있죠. 주택 구매, 모기지 신청이 감소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재 가격도 떨어지고요. 세 번째,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 기준 마이너스 19%죠. 자, 구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연 기준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다. 자, 화석 연료, 뭐 원유 포함해서 이 화석 연료 가격이 GDP나 통화량 대비해서 2007년 이래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금은 여전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뭐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좀 예상이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사회자가 역사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과 이 디플레이션은 좀 반비례였죠. 근데 미래의 장기 성장이 이 디플레 환경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성장을 하는데 물가가 인플레가 적당히 이렇게 올라줘야 이제 좀 성장이 나오기가 편한데 물가가 하락하면 글쎄 이게 장기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까? 자, 맥글론 얘기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10수년도 그랬다. 특히 2008년도 원유 가격이 그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뭐 많이 완화가 됐죠. 인플레가 좀 완화됐다는 표현을 영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기술 혁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 일자리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계 하나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어떤 GDP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고 생산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그냥 기계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앞으로 좀 많이 잡힐 수 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매크로의 대원칙이 있다. 연준이 여전히 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 당신이 유동성 자산을 지금 사고 있다면 연준과 싸우는 격이죠. 뭐 월가에서는 연준과 싸우지 말라. Don't fight the Fed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과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준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자, 주식과 부동산 최소 10년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정고점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인 전문 채널이죠. 가장 유동성이 높은 코인은 어떻습니까? 대공황이 오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인생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단기 폭락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명확한 규제, 뭐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후에 이제 오게 되면 뭐 지금 리플이 있는 뭐 소송이다, 또 ETF 뭐 그 현물 계속 안 하고 있죠. 뭐 세금이다. 실은 지금은 국부나 연금 펀드가 그 일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규제가 명확해지고 뭐 성격들이 이제 잘 나눠진다면 분류가 잘 되면 그때 이런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죠.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전 세계 부의 바구니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언제든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도 가능하고요. 단기 폭락도 가능한 지금 뭐랄까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당신은 큰 디플레 압력으로 인해서 경제가
리셋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자, 매클론은 채권 시장, 그리고 장단기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이 역전된 거, 천연가스의 가격 폭락,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미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큰 조정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준다.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버티고 있다면 연준은 언제까지요? 그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 이거는 연준이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사회자가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가 우리 경제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매클론은 지난 2년간 석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죠. 자, 난 이전부터 그 에너지 부분을 좋게 본다면 뭐 그 에너지 석유나 뭐 원자재 ETF를 직접 사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권했다고 하죠. 왜요? 그 에너지 생산자는 오펙처럼 뭐 석유를 더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원유가 마이너스 19%, 구리는 마이너스 14% 가격이 하락했는데 금만 올랐죠. 자, 이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클론 다시 얘기하죠. 수많은 디플레이의 선행 지표들, 연준이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연준은 그 반대로 긴축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위험 자산에 이게 매우 불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뭡니까? 초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주식이든 이제 코인이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오펙에서 석유 감산하는 이유 그게 뭐였죠? 자, 그들이 석유를 감산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 혹자는 뭐 미국 바이든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아서라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경제적 요인이 훨씬 클 것이다. 사실 오펙은 작년 10월에도 200만 배럴이나 그 석유 생산량을 감산을 했었죠. 자, 그 당시 작년 10월입니다. 자, 22년 10월에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데 여전히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뭐 했습니까? 금리 올리고 있었죠. 긴축 재정,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었죠. 이러면 당연히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석유 감산을 결정을 했겠죠. 근데 이제서야 그 심각한 뱅크런이 하나 둘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맥클론이 내가 오펙의 카르텔 담당자라도 감산해서 원유값을 더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2008년에도 오펙에 대규모 감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이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했었죠. 자, 역사적으로 오펙에서 대규모 감산 발표를 하면 항상 큰 경기 침체가 뒤따랐었다고 하죠. 자, 흥미로운 것은 오펙에서 예전 2008년도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40%를 감당을 했는데요. 지금은 30%로 좀 줄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가장 큰 석유의 수입국이었던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은 순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것은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을 한 거죠.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자, 사회자가 이제 묻죠. 미국의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미국의 기축 달러 이대로 무너질까? 자, 맥클론은 의외의 답을 합니다. 자, 라울 팔과 이게 답이 똑같은데요. 정답은 미 기축 달러 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더 유지할 것이다 라는 답을 합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이죠. 자, 페트로 달러는 뭐냐? 그 국가의 화폐 권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페트로 달러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전과 좀 달라졌죠. 뭡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에너지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까지 수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지금 자급자족을 해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신기술을 대량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역사적으로 달러에 대항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화폐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냐? 국가의 신용도가 다르고요. 자본의 규모가 다르죠. 자, 세계적으로 근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지금 크립토를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크립토 나오네요. 어쨌든 크립토는 미국 달러를 가장 빠르게 채택을 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달러를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크립토는 좀 오히려 그 이제 활용 케이스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직 전 세계에서 미국 재무부 국채 시장만큼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화폐 어딨냐? 없다는 거죠. 뭐 위안화다, 뭐 루블이다 하는데 아직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네요. 미 기축 달러 체제는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deflating crude oil,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유 가격이네요. 이건 뭐냐면 이제 금 얘기도 한참을 하는데요. 이게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요약합니다. 금은 당분간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가격이 뭐 1980 정도 와 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3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비트코인 얘기 이거 언제 나오냐? 제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건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